최근 5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187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전남은 해마다 200여 건이 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인구수가 180만 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매달 1000여 명 이상 인구 감소가 지속돼 내년 상반기쯤이면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엿새 동안 이어진 추석 황금 연휴 기간 전남에선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화재나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연휴 엿새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박람회 관광객 목표치 800만 명 달성을 목전에 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인구수가 내년 상반기쯤이면 180만 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전남 인구는 180만 8천여 명으로 해마다 1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매달 1,000여 명 이상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이 흐름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쯤 전남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동부권의 경우 순천과 광양 인구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수의 경우 올해 8개월 동안 2,300여 명이 줄어드는 등 매달 300명 가까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1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농협계좌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2,600여 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18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는 2019년 442건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남은 2019년 781건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200여 건 넘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엿새 동안 이어진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전남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형 사고는 없었지만 화재나 각종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연휴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정리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릅니다. 이일 밤 11시 반쯤 전남 나주에 있는 한 아파트 건물 2층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아파트 내부를 모두 태운 뒤 3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길이 잡힌 뒤 집안에선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당시 숨진 남성의 보호자는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일 밤 12시 40분쯤 영광에선 폐플라스틱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야적장에 폐기물이 한가득 쌓여 있어 진화 작업에 애를 먹었습니다. 해상에선 안전사고도 잇따랐습니다. 3일 낮 2시 반쯤 여수의 한 섬마을에선 전동 휠체어를 탄 할머니와 손자가 여객선 선착장에서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이웃이 바다에 뛰어들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신안 비금도에선 낚시객 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갯바위 낚시를 하러 나섰다가 바닷물이 들어차면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낚시객들이 사전에 밀물 시간대를 정확히 파악해 고립되는 일 없도록 해달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1일 아침 11시 20분쯤 무안 월도항 인근 해상에선 4명이 타고 있던 모터보트가 전복됐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 추석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연휴 엿새 동안 단독 콘서트와 풍성한 행사가 더해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견인했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빛 갈대가 춤을 추는 순천만 갈대밭.
그리고 형형색색의 억만송이 국화꽃이 펼쳐진 광활한 정원.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가 펼쳐지고 있는 국가정원입니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엿새 동안 국가정원에 100만 9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오천 그린광장에서 열린 김현우, 이승환 단독 콘서트와 더불어 미스터트로트 9인의 트랄랄라 브라더스 녹화까지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이 더해져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든 겁니다. 잔디가 잘 정돈돼 있고 뻥 뚫린 드넓은 데가 없는데 여기는 되게 넓게 잘 형성돼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뭐 너무 좋아가지고 흡사 이제 유럽의 약간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공원 휴양지 같습니다. 10월 3일 기준 국가정원 누적 관람객은 780만여 명.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관광객 목표치인 800만 명을 코앞에 뒀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 한글날 황금 연휴가 예정된 만큼 누적 관람객은 9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여름 유례 없던 긴 장마와 폭염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국가정원. 초가을 선선한 날씨가 지속되자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전국체전과 남도 영화제 개막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돼 있다며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10월 11일부터 남도 영화제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고 또 국제농업박람회도 이곳 국가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또 특히나 가을에는 그 은빛 찬란한 갈대가 아주 찬란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오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관람객 800만 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둔 국가정원.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는 오는 31일까지 순천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귀촌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어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경기 연천군에선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이른바 취농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박용수 씨. 7년 전 취농을 결심하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농촌 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아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도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던 박 씨는 스마트 전통주 양조 ICT 서비스를 개발해 양조장 예비 창업자들에게 공유하고 전통주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전통주 양조장을 하려고 물이 좋은 이곳 연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비로 이렇게 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다가 연천에서 율무를 사용한 전통주 개발 니즈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천군과 경기도에서 큰 자금을 10년 전 군인 배우자를 따라 수원에서 연천으로 오게 된 장수연 씨. 연천군 청년창업지원금 중 임대료 6개월치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아 지난해 보습학원을 개원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오게 됐지만 이곳에서의 노후 생활까지 꿈꿀 정도로 만족스러운 농촌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창업을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래서 적당한 대출금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 청년센터에서 사업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보태서 이제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통해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비나 초기 정착금을 받아 정착하는 귀농귀촌 인구는 50여 명. 대부분 농사나 사업에 처음 도전하고 있습니다. 취농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됐습니다. 민주당 신임 원내부대표에 선임된 윤재갑 의원은 주차 대안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아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힘을 합쳐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정당의 통합과 쇄신을 이루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삭발과 단식 투쟁에 나섰고 일본 현지에서 저지 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43회째를 맞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개최지인 전남 목포에서 공식 성화가 체화됐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3일 노을공원 일대에서 전국 장애인체전의 공식 성화를 체화한 뒤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체화된 성화는 주자 이일 씨 등 4명이 북항 노을공원에서 목포수협 북한장까지 봉송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전남 도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다음 달 3일 주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으로 옮겨져 최종 점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남소방본부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화재 안전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전국 단위 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27일까지 경기장과 숙박시설 21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뒤 안전지도를 통해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68곳에서 258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고 경미한 건 현장 조치가 이뤄졌거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낙지와 가리맛 쪽의 우량종자를 대량 방류합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이달 말까지 도내 해역에 어린 낙지 5만 마리와 가리맛 쪽에 100만 마리를 각각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방류하는 어린 낙지는 지난 4월부터 성숙한 어미낙지 2,200여 마리를 확보해 먹이 공급과 수온 조절 등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알을 받아 부화시켰으며 크기는 4에서 5cm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95%를 생산하고 있는 전남 가리맛 쪽에는 지난달까지 순천만 서식지에서 80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이달 말까지 20만 마리를 더 방류할 방침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가 운행과 중단을 반복해 빈축을 사고 있는 시내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에 출범한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지금까지 3번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과 독점이 아닌 경쟁구도 도입 등 만성적자 운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론위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 시민 참여단 모집과 설문조사, 시민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음악 경연대회인 광주 버스킹 월드컵이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가운데 열띤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막이 오른 광주 버스킹 월드컵은 전 세계 55개 국가에서 참가한 가운데 6일까지 64개 팀을 뽑는 본선 경연을 거쳐 최종 선발된 8개 팀이 오는 7일 충장축제 특설 무대에서 최종 우승을 겨루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539개 팀보다 증가한 792팀이 예선에 참가했고 경연 도중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른 것은 우선 참가 뮤지션들의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대륙에서 참여를 했고요. 특히 이제 한국의 뮤지션들이 결선에 오른 팀에서 시상한 분들은 세계 음악 축제라는 게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생각입니다. 전남 신안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신안배가 올해 첫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길에 오르는 신안배의 물량은 모두 400톤 정도로 14억 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안에서 생산된 배는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캘리포니아주 일대에 해마다 200톤가량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쾌적한 터미널 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터미널 3단장을 마쳤습니다. 고흥군은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내부 도장 공사와 대청소를 실시하고 옥상 방수 공사와 노후상가 시설 정비 등 전반적인 환경 정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작업을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